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학부모 상담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전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요령으로 해 나가면 좋을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전화 상담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아직 담임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다 보면 전화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목소리를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판단을 좀 할 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비슷한 목소리를 아마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이미지를 내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왜곡이 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었을 때 그 목소리에 대한 이미지, 말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화 통화는 무뚝뚝하게 좀 짧게 사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소리 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이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녹음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좀 딱딱하구나, 내 목소리가 약간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한번 녹음한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런 쪽의 파악보다는 약간의 친절도를 어느 정도 좀 가미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면 좋고요. 친절함을 만드는 데에서는 목소리의 높낮이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들은 목소리 이 높낮이에 따라서 그 캐릭터의 이제 성격을 만들어 가는데요.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도도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도레미파솔.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어머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물건 파는 그런 목소리처럼 되는데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더 경쾌하고 약간 더 친절한 그런 톤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목소리가 좀 딱딱하고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톤을 높여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제 전화 상담을 위해서 매뉴얼을 좀 주시는데 그 매뉴얼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몇 번 입으로 좀 읽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말을 좀 더 해보기도 하고 내 말투로 살짝만 바꾼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학부모님하고 전화 상담을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약간의 좀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만약에 전화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전날에 아니면 아침에 약간의 문자를 보내서 마음의 준비를 좀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전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깜빡깜빡하고 그 시간을 또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는 것 또한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팅이나 밴드를 좀 이용을 해서 그곳에 상담 시간표라든지 미리 메시지를 보내어 가지고 안내를 한 다음에 이제 정확한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들고 좀 통화를 하려고 했었을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 앞에 예쁜 그림이나 나를 미소 짓게 만들 만한 그런 그림 엽서, 때로는 제 토닥토닥 하되 힘이 나는 그런 문구들 좀 많거든요. 그런 문구들을 몇 개 좀 놓아두시고 뭐 잘 될 거야, 뭐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문구들을 두시고요. 전화하면서 보시면서 가볍게 좀 감정을 좀 밝게 끌어올리시는 것 또한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전화를 할 때 또 뭐 적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종이도 좀 놔두시고요. 펜 또는 형광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 학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렬표가 있으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 사진 명렬표를 함께 놔두고요. 그 옆에 아이들의 간단한 정보를 좀 적어 놔두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교우 관계가 좀 파악이 된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전화를 받거나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이제 거실 때 먼저 과거에 학부모님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학부모님과 일 때문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내가 전화 통화하는 그분은 과거의 그분과 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좀 답답한 마음이 이제 들 때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학부모님 또한 최선을 다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은 나를 흠집 잡는 사람,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민원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내려놓으시고요.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전화 통화하기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약 15분간의 포맷, 15분 정도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총 5가지 단계로 좀 거쳐 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제 시작할 때 인사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상담을 요청한 욕구가 좀 있으니까 이제 좀 욕구를 좀 물어보는 단계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사가 또 듣거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학생에 대한 정보 얻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거나 시간이 끝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좀 보내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쓰셔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끝 인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시작할 때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전화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색해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교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만큼 학부모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전화 통화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이제 열어주시고, 인사 말을 좀 밝게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투를 약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느려주시거나 밝게 좀 부드럽게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닭살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보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말투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욕구를 물어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으셔요? 아니면 혹시 저랑 나누고 싶은 특별한 대화 내용이나 주제 있으세요? 라고 천천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학부모님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거나 이런저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좀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 초라고 하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기나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뭐냐면 자녀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돌려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오랫동안 자녀분을 키워온 부모님과 달리 저는 준호랑 만난 시간이 아직 좀 적습니다. 제가 자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아이의 성격,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따돌림 당했던 사건이라든지 좀 걱정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으시다가 내가 이거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무엇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떡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더 보고 싶네요. 라는 그런 중간중간에 내가 이야기를 좀 듣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편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하거나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런 점이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시계를 살짝 보면 거의 대화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 될 수도 있고요. 꼭 15분간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끝내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식의 멘트로 좀 상담이 좀 끝나간다라는 느낌을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뉘앙스가 학부모님께 좀 전달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써서 전화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사 또한 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준 이 두 명 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어떤 단어를 좀 선택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전화를 끊는 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질 거냐, 아니면 선생님과의 통화가 기분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준호에 대한 그런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나중에라도 조금 더 이야기 더 많이 들려주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해 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준호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져서 아마 내일 학교 가면 보다 더 따뜻하게, 그리고 제 눈에 사랑을 더 담아서 보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말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돌발 사항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반말로 하거나 좀 함부로 하는 그런 학부모님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괜히 속에서 화내거나 좀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좀 저럴 수가 있지라고 속으로 좀 탓하시기보다는 학부모님이 하는 직업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좀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더 훈련돼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받은 조금 더 이제 나은 사람이다, 조금 더 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알려줘야지 그런 마음을 좀 먹어보세요. 왜냐하면 허락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이래도 좀 기분 나빠하지 않는구나, 받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친절하지만 힘있고 좀 강단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느껴지도록, 어머님 잠깐만요. 이곳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존댓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통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건네보시고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돌아오는 게 저를 조금 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투를 사용해서 제가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 속상하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시지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가 갔었을 때 상대방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말투를 바꾸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꿀꺽 삼키기보다는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만 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가 교실에서 자녀들하고요, 여러 많은 아이들에게도 연결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존댓말로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짜잔! 저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말투를 좀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해주시니까 훨씬 제가 더 행복하고요. 제 안에서 또 존중이 올라와서 또 감사함도 올라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존대로 통화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말로 하려고 하거나 좀 무시하려고 하는 입장의 학부모는 과거에 좀 딱딱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윗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이게 좀 궁금하시군요. 잠깐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뒤에 여러 상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알아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 뒤에 몇 건의 상담이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좀 구해 주시고요. 제가 그 상담이 끝나면 가장 먼저 어머님 질문 하셨던 거 그거부터 알아본 다음에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전화 상담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몇 단계를 거쳐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15분 정도는 충분히 잘 해내지 않으실까 싶고요. 몇 번 하시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괜찮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면 그 뒤에 또 해가 갈수록 전화로 하는 상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로 여러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옆에 따뜻한 물, 아니면 커피, 아니면 조금 달달한 그런 차 한 잔 놓으시고, 괜찮아, 그리고 잘 해낼 거야. 과거에 내가 해왔던 몇 가지 학부모 상담을 잘 해낸 것처럼 이번에도 나도 충분히 잘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힘있게,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